크레오의 스케쳐 툴즈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여기 표현된 여러가지 그 구속들을 실제로 사용을 해야 그 스케치를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스케치를 하고 설명할 이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마무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9가지가 있는데요. 수직, 버티컬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그 다음 수평은 이 호리존탈이고요. 그 다음에 직각, 퍼펜디큘라는 두 개의 엔티티를 서로 직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 탄젠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엔티티에 접하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미드포인트는 한 라인의 중점을 우리가 찾아서 그쪽으로 이제 모델링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일치, 코인시던트, 두 엔티티를 말 그대로 일치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 시메트릭, 대칭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퀄, 동일입니다. 이퀄, 이거는 길이가 같다든지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고, 각도가 같다든지 반지름이 같다든지, 그리고 평행, 요거는 말 그대로 패러렐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 9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의미를 잘 알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주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스케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모로 보게 될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원이 두 개 있을 때 먼저 이 두 개의 위치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나온 수평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이 중심들이 이렇게 수평에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뭘 사용했냐면 이퀄을 이용해서 두 개의 반지름 R1, R1이 같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얘들 각각의 얘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on the fly constraint에 대한 겁니다. 요거 on the fly라는 건 영어 표현으로 즉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on the fly constraint 하면은 요거는 즉석 구속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케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구속 잠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속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활성, 구속, 전환 이런 세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구속을 잠근다는 거는 그 형상이 그 스냅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 구속이 항상 유지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긴 구속은 이렇게 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원으로 표시돼서 이 부분은 이제 항상 스케치를 할 동안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 구속은 이제 변하지 않게끔 이 우리가 구속 잠금을 해놓으면 변하지 않는 상태로 스케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구속 비활성화, 활성화가 있습니다. 형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속을 비활성화. 자, 비활성화된 구속은요, 슬래시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서 이게 구속이 더 이상 활성화가 안 됐다는 뜻이고, 요거는 마우스 라이트 버튼,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우리가 요거를 클릭해서 구속 유형간 전환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즉석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구속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스케치하는 동안에 구속이 안 보입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든 구속들이 활성화가 안 되게끔 우리가 스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 구속 전환이에요. 스케치 동안에 즉석에서 나타난 그 구속은 이 녹색으로 되는 경우, 이렇게 녹색으로 되는 경우가 이제 활성화된 상태로 간주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탭을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L과 H, 이 같은 길이 의미하는 L과 그 다음에 호리존탈 의미하는 이 H 간 전환이 탭을 누르게 되면 이유동이 됩니다. 참조 형상입니다. 참조 형상, 컨스트럭션 지오메트리라고 해요. 요거는 말 그대로 참조할 때만 쓰는 형상이고 실제로 경계를 나타내는 형상은 아닙니다. 자, 설계 의도를 제어하고
치수 구조를 단순화하고 스케치를 단순화하는 데 사용되는 거고요. 주로 직선이나 원이 이게 사용됩니다. 자, 일반적인 솔리드 형상과 같은 방법으로 치수 및 구속을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형상은 참조 형상의 스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조 형상을 쓰게 되면 복잡한 스케치를 아주 단순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까다로운 치수 구조를 쉽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되는 치수 그리고 구속의 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선택을 하고 그 엔티티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컨스트럭션 구성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치수 구조를 단순화한 겁니다. 치수 구조를 여기 보면 육각형인데 육각형에서 치수 하나만 줌으로써 우리가 정육각형을 모델링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여기 이 원을 반원을 우리가 컨스트럭션 지오메트리로 해줌으로 해서 이러한 형태의 스케치를 이 원상의 이 스케치들의 스냅이 되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스케치를 단순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제어라는 거는 여기 나오는 이 직선들이 컨스트럭션 지오메트리가 되는데 이 중심에서부터 이 떨어진 거리 그리고 각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케치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데 이 컨스트럭션 지오메트리를 씁니다. 형상으로 쓰이는 부분이 아니라 금방 설명한 이런 것에 사용되는 점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컨스트럭션 지오메트리였고요. 다음 이제 포인트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쓰게 되는데 특별히 이 스케칭 부분에 이 리본 그룹에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점 포인트입니다. 참조 형상처럼 앞에서 설명했던 참조 형상처럼 사용되는 스케치점은 완성된 형상에는 표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를 쓰냐면 이론적으로 예리한 부분 이처럼 원래 이것은 사각형으로 이렇게 여기가 예리한 부분이었는데 여기 우리가 필렛을 줌으로 해서 이 예리한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치수를 우리가 배치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을 살려두는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이까지미 135다. 그죠? 이렇게 알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경우에 치수를 배치할 때 우리가 점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호 위에서 경사지게 치수를 배치해야 할 때 Dimension Slanted on Arc 그런 경우에 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스케치의 꼭지점 또는 원하는 위치에 점을 제공할 수 있어요. 앵커와 피벗 포인트. 자, 여기 피벗 포인트 이러한 부분 여기에 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호 위에서 경사지게 치수 배치.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점으로 사용된 점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치는 스케칭에서 여기 나오는 포인트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요 코인시던트를 써서 기존에 있던 그 어떤 스케치의 라인 위에 정확하게 배치하는 것들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Geometry Tools with Sketcher. 자, 형상 도구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여기서 나오는 그 코너 트림이 있습니다. 여기 떨어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코너라는 거 이용하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장되어서 이렇게 폐곡선을 만들 때 사용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그먼트 삭제 트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라인들을 지우는 겁니다. 이때 지울 때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쭉 지나가면 커서가 지나가는 부분들이 다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분할 디바이드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블렌드를 하게 되면 블렌드의 그 꼭지점들이 같은 그 스케치들을 서로 부드럽게 이어주면서 모델링을 해주기 때문에 그 블렌드에 이런 것들을 할 때 디바이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칭 복사죠. 대칭 복사. 한쪽만 복잡한 스케치의 한쪽만 모델링하고 우리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해주는 이런 대칭 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오메트리 툴들은 많이 활용됩니다. 컨스트레인트와 같이 형상 도구를 사용해서 기존에 스케치된 형상을 수정한다. 그래서 세그먼트, 딜리트, 코너, 그 다음에 디바이드, 그 다음에 이 대칭 복사, 미러죠. 대칭 복사는 미러입니다. 예, 이런 것들 활용을 하고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여기 나오는 예제들로 우리가 또 한번 데모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Manipulating Sketch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스케치를 조작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마치 우리가 워드에서 쓰는 것처럼 이 스케치 자체를 카피, 페이스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컷한 다음에 페이스트하고 카피한 다음에 페이스트하고, 그럴 때 우리가 붙일 때, 카피한 것을 붙일 때 이 스케치를 우리가 회전을 할 수가 있고요, 배열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러한 스케치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고 또 크기를 줄여서 방향을 우리가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요,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데모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배치를 이렇게 하고 작은 걸 배치하고 이 사이에 탄젠트한 라인을 그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패 루프를 만들어서 스케치를 완성하는,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머니플레이팅, 스케치를 조작하는 그러한 것들도 또 데모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스케쳐 안에서 그 치수를 배치하는 겁니다. 디멘저닝.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뭐예요? 다시 반복해보면 컨스트레인트 부분을 9가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서 완벽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 나왔던 지오메트리 툴 스케치할 때 아주 많이 쓰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치수, 디멘저닝, 이게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반복해서 연습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설계 의도가 반영되는 치수 배치. 자, 치수 배치에는 선 길이, 각도, 거리, 반지름 지름, 회전 지름, 호의 각도, 호의 길이, 또 여기 나오는 Total Included Angle 해가지고 이게 뭔가 회전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각도까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을 하고 중간 마우스를 클릭해서 치수를 배치하는데, 같은 것들을 선택한 다음이라도 중간 마우스를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그 치수들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것들은 감을 익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위치로 유형을 결정한다. 어떤 위치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디멘전이 나타나느니 달라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연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크레오에서 우리가 스케치할 때 나오는 치수입니다. 그래서 위크 디멘전이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가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스트롱 치수입니다. 스트롱 디멘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는 무슨 표시냐면 반지름 표시고요. 요거는 지름 표시고요. 요건 이제 거리란 뜻이고, 그 다음 여기서 자, 이 부분은 지금 없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회전했을 때 생기는 지름이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회전 지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도로 표시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지름이 있으면 이거는 다이아메타로 컨버트 변환할 수가 있고요. 또는 리니어한 형태로 또 변환할 수가 있고요. 지름은 레이더스로 변환할 수 있고 반지름으로 또는 리니어로 변환할 수 있고, 회전 지름, 여기 나오는 회전 지름 이거는 레디얼로 바꿀 수가 있고 또는 다이아메트로 바꿀 수가 있고요. 호 길이는 호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이 호가 이루는 이 부채꼴 모양의 그 앵글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호의 길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otal Included Angle, 총 포함된 각도는 그냥 단순 앵글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어떤 각도 부분이 회전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총 크기의 각도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예제들이 바로 이런 예제들이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데모를 일일이 하나하나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Included Angle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삼각형이 있으면 밑에 있는 이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요. 회전을 시키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의 각도가 included angle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쳐에서 치수를 수정하는 건 modify죠. modify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아주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스케치에서 치수를 수정하는 방법, 개별 치수를 하나씩 수정하거나 여러 개를 동시에 수정할 수 있고요. 값, 편집, 치수가 첨부되는 엔티티를 드래그하면
그죠? 이렇게 이거 드래그하면 이게 수치들이 변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잘 쓰지는 않고요. 여기 나오는 치수 수정 대화 상자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옵션 두 가지가 있어요. 리제너레이트 하면 요거를 켜놓은 상태로 이걸 바꾸면 치수가 편집되면 바로 형상이 업데이트 돼요. 근데 이게 편리할 것 같은데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끄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락 스케일이라는 거는 배율 잠국입니다. 요거는 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 치수가 있으면 여러 치수를 우리가 동시에 바꿔야 될 경우에 한 치수와 다른 모든 치수의 값을 동일한 비율로 바꿔줘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모델링 해야 되는 거는 그 치수들이 뭐 1에서 5 사이의 값으로 돼 있는데 처음 스케치를 했더니 그게 100 정도의 큰 수치로 다 모델링이 됐다. 그러면 다 선택하고 여기 락 스케일을 켠 상태로 그 중에 한 치수만 100 레벨에 있던 크기를 1이나 5 정도의 그 치수로 바꿔주면요. 전체 치수들이 그 배율을 유지한 채 확대되거나 축소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리제너레이트는 끄고 락 스케일은 켜고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치수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케쳐 컨플릭트에서 스케쳐 충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처음 하고 있을 때 이 크레오를 쓸 때 난처해야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난처할 부분은 아니고요. 잘 읽어보면 해결책이 다 있어요. 스케쳐가 충돌나는 이유는 중복 치수 추가입니다. 뭐냐면 벌써 기존에 있는 치수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스케치한 것들이 완벽하게 다 정의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거기다가 뭔가를 치수를 더하려고 하면 이 크레오가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리 방법은 뭐냐면 하나가 새로운 게 들어가면 기존의 걸 하나를 지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구속이나 치수들을 삭제해주면 여러분들이 새로 입력하는 게 충돌 없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그런 게 싫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디멘전의 REF에서 그 원래 있던 디멘전을 참조 치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패러렐 하고요. 여기 지름이 10이 되면 굳이 여기다가 10을 넣지 않아도 다 정의가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 다시 10을 집어넣으면 자, 여기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컨스트레인트 하나하고 두 개의 디멘전이 서로 충돌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패러렐을 지우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10을 지우거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를 지우거나 구속을 지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유리한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겠고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9.96REF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을 넣지 않아도 벌써 다른 부분이 정확하게 치수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넣으면 충돌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뜰 텐데 해결하는 방법은 이 부분 넣지 않거나 또는 이 부분을 꼭 치수를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을 디멘전을 REF로 바꿔주면 그죠? 충돌이 없어지고 이 치수는 보이게 됩니다. 근데 뒤에 REF라는 부분은 뜨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스케쳐 컨버트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쳐 변환 옵션이에요. 자, Analyzing Sketcher Convert 옵션. 이건 뭐냐 하면 스케치에서 기존 형상이나 치수를 다시 생성하지 않고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 다른 형식으로 변환한다. 이게 이제 컨버트의 기본이 되겠고요. 자,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변환할 항목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리본 탭에 가보면 Operations라는 게 있어요. Operations라는 거 왼쪽 상단 부분에 있는 부분에 Operation을 선택을 하면요. 그 밑에 Convert to라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걸로 변환할 수 있는 리스트들이 쫙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그 선택을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항목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변환할 수 있는 유형들이 보입니다. 그걸로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변환하는 것들이 있는데 강화, 스트롱 부분을요. 요거는 weak, 비고정 해석 치수를 이제 고정 치수, 스트롱으로 변환하는 거고 스플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선 또는 아크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요. 그것과 아주 유사한 스플라인 곡선으로 변환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선들을 스플라인으로 변환해 주는 기능이 있구나라는 거 이해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라는 게 있는데 기존 치수를
레퍼런스 참조 치수로 변환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원래 여기 빗금 이 빗면에 여기 치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자 지금 왼쪽에 있는 부분은 완벽하게 스케치가 되어서 치수들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거를 내가 레퍼런스로 이렇게 딱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치수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 각도 치수가 하나가 추가됩니다. 자동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요. 이때 요걸 우리가 참조라고 합니다. 아까 그 스케치 컴플리트 할 때 요거 참조로 변환해 주는 거 이야기 했었죠. 그 다음에 주변 페리메터라고 해가지고 기존 치수를 주변 치수로 변환해 줍니다. 이건 뭐냐면 이 전체 루프의 둘레가 어떻게 되는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8.78 페리메터 해가지고 이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둘레가 38.78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주변의 그 치수라는 걸 알려주고, 자 여기에서 요거를 우리가 컨트롤하는 하나의 치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요거를 쓰게 될 때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테이퍼, 단일 옵셋 모서리를 선택하고 테이퍼 처리. 자 여기에서 이 수직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스케치를 해서 옵셋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옵셋은 이 모서리에서 동일하게끔 얼마간 왼쪽으로 또는 더 바깥 방향으로 노멀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우리가 컨버트 to 해서 테이퍼드로 바꾸면 우리 옵셋한 것들을 이렇게 위아래 값을 바꿔서 기울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 길이, 호 각도 이런 것들을 변환할 수가 있고요. 반지름, 지름 요거를 또는 리니어 요 세 가지에서 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락킹 스케쳐 엔티티입니다. 요거는 스케쳐 엔티티 잠극인데 스케쳐 치수 및 형상을 우리가 이 락해서요 구속을 해서 잠궈 놓는 거죠. 실수로 수정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다지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락킹 지오메트리, 먼저 형상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해서 락, 잠금을 하게 되면 주황색 잠금 아이콘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선택이 돼서 색깔은 좀 다른데요. 이렇게 자물쇠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형상 드래그 안 되고요. 다시 다른 편집에 따라 업데이트는 됩니다. 그 다음에 락킹 디멘전을 자 여기는 여기 했던 거는 형상을 락킹하는 것이고 또는 디멘전을 락킹하는 방법도 있어요. 디멘전을 잠그는 방법이 있는데 치수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락하게 되면 자 색깔이 이렇게 변하고요. 치수가 드래그가 안 되고요. 값을 편집할 수는 있습니다. 치수가 드래그는 안 되지만 값을 편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잠그는 거, 치수를 잠그는 거, 자 드래그는 안 되는데 편집을 하게 되면 업데이트는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엔티티가 락킹 되지 않은 상태고요. 여기는 형상이 락킹 된 것이고요. 요거는 치수가 락킹 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예제가 되겠고요. 자, 스케쳐 다이어그노스틱 툴스, 스케쳐 진단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고 나서 이 제대로 스케치가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때 자 여기 나오면 Feature Requirement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 관련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Shade Closed Loop 해서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제대로 Closed Loop이 되면 이렇게 쉐이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Highlight Open End 해가지고 이렇게 클로즈 룹이 안 되고 끝단이 떨어져 있으면 그 부분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고요. 또는 오버래핑 지오메트리 하게 되면 이렇게 오버래핑 된 부분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요게 이제 스케쳐 진단 도구고 요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수정을 하거나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케쳐 다이어그노스틱 툴 관련해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건데 자 제대로 되면 Shaded Closed Loop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여기는 지금 두 부분이 문제가 됐죠. 여기 떨어져 있고 여기는 오버래핑이 됐죠.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Creating 또는 Placing Sketch. 자, 스케치를 하게 되면 그 스케치의 이름은요, 이 .sec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만들 때 New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파트를 만들었는데 여기 스케치를 만들게 되면요. 스케치 파일만 .sec로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거는 팔레트 기능이 있었죠. 아까 팔레트 한번 그 팔레트를 이용하면 그 팔레트 불러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만들어 놓은 섹션 파일이 디렉토리가 맞으면 그게 여기 팔레트에 보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파트 모델링 할 때도 그 섹션 파일을 이용해서 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섹션을 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를 그거를 만들어서 .sec 파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공유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그 스케치는 다시 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 불러와서 팔레트에서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쳐는 SEC 파일로 되어 있다. 그거 기억을 해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SEC 파일을 넘겨주면 된다는 거. 그리고 워킹 디렉터리 안에 들어있으면 팔레트에서 우리가 불러올 수 있다. 그 정도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네 번째죠. 네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